드론으로 인해 존재 가치를 의심받던 헬기.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드론만 있으면 모든 헬기는 필요 없을 것이라 주장하던 일부 의견과 달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드론을 제압하기 위해 헬기 전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밀레이 헬기를 투입하여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샤헤드 136 드론을 파괴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특정 무기에 대한 과도한 찬양과 만능론이 실제 전장에서 얼마나 쓸모없는지 잘 보여주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헬기를 활용하여 러시아군 드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도 새로운 헬기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노후화된 코브라 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 기술력으로 개발하고 있던 소형 무장헬기 미르온이 드디어 전력화에 돌입한 것인데요. 1호기와 2호기 제작이 완료된 미르온이 육군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미르온은 수리온에 이어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두 번째 헬기로서 아파치 헬기가 하이급 임무를 수행한다면 미르온은 로우급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지상군의 북진을 엄호하고 적성국의 지상 전력을 타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화력 체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무리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등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지상군에게 있어 헬기는 여전히 천적이나 다름없는 존재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본격적인 전력화 작업에 돌입한 한국의 소형 무장헬기 미르온이 가져다줄 한국군의 전략적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500MD와 코브라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한국형 소형 무장헬기 미르온이 1호기 생산을 시작으로 전력화 작업에 돌입하였습니다. 오는 2031년까지 160대 이상이 실전 배치될 미르온은 표적 획득지 시장비를 장착하여 표적을 효율적으로 탐지할 수 있으며 미사일 경보 수신기와 레이더 경보 수신기 등 첨단 장비를 탑재하여 생존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자동 비행 조종 장비와 통합 전자지도 컴퓨터 등 최신 항전 장비까지 탑재하여 조종사의 임무 부담을 현저히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여기에 미르온의 주요 무장 체계는 천검 공대지 미사일과 70mm 로켓, 20mm 기관포 등을 장착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작전에 따라서는 캐스터 발사형 드론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대 4발을 장착할 수 있는 천검 공대지 미사일은 미르온의 핵심 공격 수단으로 적성국의 전차와 기갑부대를 초토화하기 위해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무장체계입니다. 천검은 풍산에서 개발한 폭발 반응 장갑, 격파형 텐덤 탄두를 장착하여 상당히 우수한 장갑 관통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약 1000mm 내외의 관통력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통력 수치는 약 1200mm급 관통력을 가진 헬파이어 미사일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치인데요. 3세대급 전차들의 방호력이 통상적으로 700에서 800mm 수준을 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할 때 천검 공대지 미사일의 관통력은 적성국의 모든 전차와 기갑 전력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적성국인 북한과 중국 등은 전차를 비롯한 기갑 전력의 성능은 한국보다 뒤떨어지지만 수적 측면에서 한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무기의 질적 우위는 전투에서의 승리를 보장하지만 무기의 양적 우위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적 측면에서 우위는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데요. 제 아무리 한국이 K2 전차를 비롯하여 우수한 지상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지상군이 인해 전술로 밀어붙이는 북한과 중국의 모든 기갑 전력을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160대 이상을 전력화할 미르온이 각 4발의 천검을 장착하고 임무를 수행한다면 한 번에 600대 이상의 적전차를 파괴할 수 있어 지상군에 대한 효과적인 화력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전술적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천검은 사거리가 약 8km로 상당히 양호한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헬기의 가장 큰 위협은 적의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특히 보병들이 휴대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의 성능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헬기의 생존성이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적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헬기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적보다 더 긴 사거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병이 헬기를 상대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대공 미사일은 5km를 넘지 않는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헬기에 장착하는 공대지 미사일의 사거리는 이보다 더 길어야만 적의 공격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미르온을 전력화하기 이전에 사용하던
코브라 헬기와 헬기용 헬리토 미사일은 사거리가 약 4km 수준에 불과하여 사거리 측면에서 적의 지대공 미사일보다 우위를 점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코브라 헬기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자칫 적의 반격에 아군이 위협받을 수 있는 우려가 높았던 게 사실인데요. 게다가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아파치 헬기는 현재 36대만 보유하고 있어 헬기가 수행해야 할 모든 작전을 도맡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르온과 천검이 전력화되면서 이제는 이러한 위험과 작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km 수준의 사거리를 보유한 천검은적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 공격할 수 있는 범위 밖에서도 얼마든지 적의 주요 표적을 제압하고 지상군에 대한 화력 지원이 가능하며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아파치 헬기와 하이로우 믹스로 임무를 분담할 것입니다. 또한 미르온은 천검 공대지 미사일을 보조하기 위해 70mm 로켓도 함께 운용이 가능합니다. 미르온에는 70mm 로켓 7연장 발사기를 좌우에 하나씩 도합 14발의 로켓을 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는데요. 일각에선 14발의 로켓 발수를 두고 무장이 다소 빈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지만 한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70mm 로켓의 유도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발사 탄수를 정밀한 핀포인트 공격으로 보완하겠다는 의미이며 미르온이 70mm 유도 로켓을 장착한다면 또 하나의 전술적 이점을 얻게 됩니다. 헬기에서 운용하는 70mm 로켓의 정밀 유도 기능을 탑재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70mm 로켓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히드라 로켓도 무유도로 개발되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70mm 로켓에도 유도 기능을 탑재함으로써 적은 수량의 로켓으로도 주요 표적을 손쉽게 무력화할 수 있는 전술적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70mm 유도 로켓을 운용하게 되면 지상에 위치한 적을 타격하는 것 이외에도 또 다른 전술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드론과 무인기 전력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70mm 유도 로켓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원래 헬기가 드론을 제압할 때는 주로 20mm 또는 30mm 기관포를 사용해왔지만 해당 무기 체계들은 공중에서 비행하고 있는 드론을 직접 격추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값비싼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여 드론을 제압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인데요. 그래서 미국은 미사일보다 저렴한 가격의 로켓 중에서 유도 기능을 갖춘 APKWS를 공대공 용도로 개량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러한 공대공 로켓이 무인기 요격 이외에도 일부 순항 미사일에 대한 요격에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유도 로켓의 다목적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때 한국이 70mm 유도 로켓을 미르온에 탑재한다면 향후 한국도 다양한 전술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북한은 러시아와 이란의 기술력을 모방하여 각종 자폭 드론을 제작하고 있으며 한국군 내에서도 이러한 북한의 자폭 드론을 효율적으로 제압하는 다양한 방안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미르온은 한번 출격 시 가능한 작전 시간은 약 2시간 20분으로 이 시간 동안 아군의 기갑 부대를 상공에서 호위하며 적성국의 드론과 무인기까지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면 그만큼 미르온의 전술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인데요. 천검에 더해 70mm 유도 로켓까지 장착할 미르온에 많은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욱 놀라운 점은 미르온이 다양한 드론을 장착하고 유무인 복합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처럼 헬기의 생존성을 위협하는 무기 체계가 늘어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헬기의 생존성을 향상시킬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무인기를 활용한 멈티인데요. 한국은 하나의 미르온에 최대 4개의 드론을 장착하여 유무인 복합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미르온에 탑재될 드론은 위험 지역을 사전에 정찰하고 딥러닝 AI 기반 기술로 위협 포착 시 조종사에게 자동으로 상황을 경고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아군 헬기의 생존성을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또한 유사시 적진을 직접 타격하는 자폭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미르온의 작전 성공 확률을 더 증대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2대에서 4대가 하나의 편대를 구성하는 헬기 전력은 한 대의 미르온이 드론을 통해
적 표적과 위험 지역을 정찰하면 나머지 세대의 미르온이 신속하게 지상 표적을 제압하는 연계 작전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한국 육군의 항공작전 역량을 증대시켜줄 미르온은 오는 2031년까지 약 5조 7,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60대 이상이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아파치 헬기 이외 노후화된 무장 헬기만 보유하고 있던 헬기 전력을 재편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중강습부대, 어모와 적전차 경멸 등에서 많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헬기의 단점과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지만 여전히 대전차전 등에서는 헬기가 가진 우수한 장점도 재확인되었는데요. 한국은 다량의 장갑차와 전차를 보유한 중국, 북한과의 작전을 항시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작전 환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진 과정에서 정찰, 어모, 지상제압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헬기 전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아파치 헬기를 제외하고 이러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헬기 전력은 턱없이 부족하며 일각에선 드론 만능론에 빠져 헬기의 전술적 가치와 한국의 작전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전력화를 앞둔 미르온은 아파치 헬기와 함께 한국 육군의 항공작전 역량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상승시키고 적성국의 도발을 억제하는 중요한 전력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24년 12월 27일 수리온 수출 영상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라크와 1358억 원 규모의 수리온 헬기 계약을 체결하며 마침내 첫 헬기 수출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비록 계약 수량은 2대에 불과하지만 1358억 원이라는 계약 금액은 카이의 작년 매출 대비 3.6%나 차지하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또한 첫 계약 물량은 적을지 몰라도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이번 수출을 기반으로 수리온의 추가 수출을 시도한다면 향후 대한민국이 거둘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얼마든지 증대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한국은 FA-50과 KF-21 이전에 KT-1 웅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전투기 기술력과 수출 실적을 쌓을 수 있었는데요. 한국이 순수 독자 기술로 처음 개발한 항공기였던 KT-1은 개발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 항공산업 기술을 의심하는 눈초리를 집중적으로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일부 기체를 대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기술력과 완성도를 인정받으면서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페루, 세네갈 등의 도합 80대 이상이 수출되는 성과를 올린 항공기로 남았습니다. 또한 KT-1의 수출은 단순히 80여 대에 해당하는 금전적 이익만 불러온 것이 아니라 FA-52 방산 시장에서 맹활약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만약 당시 KT-1의 수출 성과가 미미했거나 한국의 항공기술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면 전투기 개발의 후발주자였던 한국이 지금과 같은 성과를 이룩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리온 역시 KT-1 웅비의 사례처럼 이라크 수출을 기반으로 중동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수출 증대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수출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산 헬기 도입을 검토하는 나라는 적지 않은데요. 이라크의 수리온 도입에 이어 또 다른 수출 계약 소식을 기대해 볼 만한 국가는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6대의 해상작전 헬기 도입을 검토 중인데 현재 한국은 마리논을 기반으로 디핑 소나와 각종 수색 레이더 등의 센서 시스템을 장착한 기체를 제안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리온이 수출 실적을 올렸다는 건 수리온을 기반으로 개량한 마리논의 말레이시아 진출 가능성을 높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지속해서 헬기 분야의 수출을 증대해 나간다는 건 한국 방산에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었지만 FA-50, K9 자주포, K2 전차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물론 해당 무기 체계들은 성능과 가격 측면에서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을 인정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분야에 집중된 방산 수출은 한국 방산의 한계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더 다양한 무기 체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그만큼 여러 나라의 무기 수출을 진행할 수 있고 이는 결국 더 많은 경제적 이익과 한국에 대한 신뢰도 상승을 불러올 수 있어 방산 분야의 다변화는 필수적이었는데요. 이러한 지점에서 수리온의 수출은 계약 규모와 금액을 떠나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리온은 2006년 방위사업청 주관하에 카이와 ADD의 협력을 통해 본격적으로 개발된 국산 기동 헬기입니다.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군용 헬기 개발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지만 자국 방위 산업의 강화를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2012년 마침내 수리온은 개발 및 양산에 성공하며 육군에 실전 배치되었고 그 기동성과 안정성 덕분에 대한민국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수리온은 본래 육군 기동 헬기로 개발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설계와 기능은 더욱 다양화되었습니다. 수리온은 의무, 후송, 상륙기동 등 10여 가지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파생형 기체로 발전했으며 군사 목적뿐만 아니라 민간과 공공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300여 대가 군관용 헬기로 운용되고 있으며 그 제어는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리온의 길이는 19m, 높이는 4.4m, 로터 직경은 약 15.9m에 달합니다. 특히 넓은 로터 직경은 기체의 안정성과 기동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UH-60 블랙호크의 로터 직경이 14m인 것과 비교해보면 수리온은 중형 헬기로서 균형 잡힌 성능을 제공해줍니다. 특히 로터 직경이 더 큰 수리온은 비행 안정성을 극대화하며 공기 흐름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고속 비행 시에도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고 급격한 방향 전환이나 기동에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탑재 가능한 연료와 물자를 최대화할 수 있어 장거리 비행이나 수송 임무에서도 유리합니다. 또한 약 8,700kg의 최대 이륙 중량은 한 개 분대 규모의 병력을 실시간으로 수송하거나 긴급 구조 및 후송 임무에서도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송 능력은 지상의 장애물을 우회하여 전략적 요충지나 적 후방 등에 신속하게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을 지닐 수 있습니다. 또한 700km에 달하는 항속거리와 시속 270km의 최고 속도는 긴급한 상황에서 빠르고 효율적인 작전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이러한 성능은 특히 장거리 수송 작전을 비롯하여 의무 후송 임무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목적 플랫폼의 기능을 뒷받침합니다. 수리온의 뛰어난 성능은 육군 기동 헬기를 넘어선 전략적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수리온의 터보샤프트 엔진인 T700G701K는 1855마력의 출력을 자랑하며 수리온의 기동성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성능 덕분에 수리온은 군사적 환경에서 필수적인 다양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으며 육군의 기동 헬기 이외에도 상륙 작전을 위한 마린원 등 다양한 개량형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신형 헬기답게 적의 공격으로부터 헬기를 보호하는 여러 방어 수단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교란하기 위해 체프와 플레어를 장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레이저 경보 수신기 등도 탑재하여 생존성을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야간 및 악천후 작전을 위해 적외선 전방주 시 장비를 장착하여 시계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까지 갖췄습니다. 이러한 방어수단과 야간 작전 능력은 수리온의 작전 수행 능력을 더욱 증대시켜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들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의 발전으로 헬기의 생존 확률이 예전보다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다량의 병력을 작전 지역에 투사할 수 있는 기동 헬기는 전술적으로 꼭 필요한 존재인데요. 적의 대공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플레어 등의 시스템은 직접적인 적의 공격에서 아군을 보호할 것이며 야간 작전을 가능하게 만든 적외선 전방주시 장비는 적의 감시망과 눈을 피해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적군의 공격을 우회하는 전술적 기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번 이라크 수출 계약에 이라크 헬기 조종사와 정비 기술자 교육도 포함된다는 점인데요. 이는 헬기 기체 수출을 넘어 현지 인력의 기술적 역량을 함께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카이는 이라크 정부와 협력하여 조종사와 정비 기술자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수리온 헬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이라크는 수리온의 운영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과 동시에 한국의 헬기 기술을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 과정은 단순히 일부 수량의 헬기 판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산 헬기가 중동 지역에서 조명받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라크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중동 국가들은 전략적으로 기동 헬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중동은 사막과 고원 등 극한의 지형이 많아 지상군의 이동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동 헬기는 이러한 지형의 단점을 극복하고 지상군을 빠르게 작전 지역으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동 국가들의 기동 헬기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잦은 군사 분쟁으로 인해 대테러 작전이나 소규모 게릴라전이 빈번한 중동 지역의 특성도 기동 헬기의 필요성을 더욱 높이는 지점인데요. 따라서 이라크와 헬기 계약 및 조종, 정비 교육까지 한 번에 체결한 한국은 이라크를 발판으로 삼아 중동 지역에 더 많은 헬기 수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중동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이미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여 한국과의 방산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도 적지 않습니다. 부디 한국이 중동 시장을 발판으로 삼아 헬기 분야에서도 미국과 유럽을 추월하는 기술 강국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